운전자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행하시면서 좌석 배치도 중요합니다. 쉽게 잠들거나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이라든가 어린이 또는 노약자가 조수석에 앉게 되면은 운전자에게 도움이 안 되죠. 아무래도 부부가 낫지 않겠습니까? 연애 시절 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첫사랑 고백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좋은 날에 싸움이 납니다. 자, TVN 교통시대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 자, 오늘 또 여행길 안전하시고 사고 없는 휴가철을 위해서 자동차 점검 요령과 자가 정비 응급상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부분정비조합 정종환 부이사장 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자, 전국 노래자랑이 아닙니다. 간단한 자가 정비 상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저희 TVN 로고가 새겨진 고급 손목시계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조수석에 계신 분이 전화를 주십시오. 자, 운전자분은 라디오만 청취를 하시고 정답만 알려주시면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참여 전화입니다. 621국에 9490, 622국에 9490, 612-5333, 5334 넉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주상 스피드가 아주 좋은 곡들로 선곡을 했군요. 감상하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윤영준 노래입니다. 조개 껍질 묶고. 네,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발연되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은 FM 94.9MHz, 진주 지역에서는 100.1MHz로 청취하시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행하신 분들께서도 TVN 교통방송 청취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국의 교통방송 주파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103.9MHz,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102.9, 광주 전남 지역은 97.3, 전주 전북 지역은 102.7,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은 100.5, 원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105.9입니다. 105.9MHz로 정치하시면 아주 잘 들립니다. 자, 오늘 시내 소통 상태가 좋은 걸 봐서 많이들 빠져나가신 것 같은데 도로가 한산하다고 과속은 하지 마십시오. 자, 먼저 소통 상태 보겠습니다. 연산로 수영교차로에서 망미교차로 방향 중간 지점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후방으로 약간 지체가 되고 있다고 정인규 통신원 알려오셨습니다. 낙동대교에서 서부산 요금소 방향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다고 하네요. 장구 운전하시라고 전영수 통신원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개성중학교 사거리에서 진양 삼거리 방향 중간 지점에서 차량을 동원한 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후방으로 정체가 되고 있다고 장성삼 통신원 알려오셨습니다. 자, 낙동대교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웬일입니까? 양방향 아주 소통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있고 오히려 서우산 인터체인지가 차량량이 많아졌고 약간 서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또 해운대 해변가가 보이고 있네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세볼까요? 한 50만 원 되겠습니다. 50만 원 되겠고 오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 길 주갓길 국도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주 부산 간 국도 35호선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허범재 통신원이 나가 있습니다. 허범재 통신원.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 상태? 네네, 여기 경부 고속도로와 나란히 이어지는 여기 35호선 국도, 부산을 출발해서 경주로 향하는 길, 양산 시내권에서 석담교 삼거리 교차로 지나는 데와 유산 교차로 신호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지기는 하지만 아직은 크게 답답할 정도는 아니고요. 신호만 열리면 한두 번 신호에 교차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35호선 국도를 따라서 통도사 방면으로 석계 신호대 앞에서 잠시 주춤하지만 이곳 지나서 언양 방면으로 각 신호대 앞에서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는 것 외에는 무리 없는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는 경보 등으로 양보 운전이 꼭 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35호선 국도 언양 지점에서 허범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국도 14호선 부산에서 마산 간 국도 14호선 소통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문동원 통신원 나가 있습니다. 문동원 통신원. 네. 네, 전해주십시오. 네. 정오가 가까우면서 이동하는 차량이 점점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도로 사정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서운 건물입니다. 법정속도 유지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고속도로가 여의치 않으면 이곳 14호 국도 부산에서 마산, 마산에서 부산 도로를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북창원 나들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도 삼거리 방향이나 진영 또는 25번 국도를 이용 수산 방향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고요. 부산 방향으로 오시면은 1045번 지방도로 진례 방향이나 장여 주천 1020번 이용 차량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으니 여유있게 목적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원국도 양방향 신호만 감안해주면 되겠고요. 다만 김해 전화교를 지나 경찰서 김해 시청 방향으로 다소 속도가 늦추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사국도에서 통신은 문동훈이었습니다. 네, 허범재 통신원 또 문동훈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 상태가 대체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심 운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날에. 자, TVN 교통 시대 2003 여름 휴가 교통 특별 방송입니다. 자, 먼저 부분 정비조합 정종환 부이사장과 함께 휴가철 운전자분들에게 필요한 자동차 점검 요령과 자가 정비 상담부터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전화 621국에 9490, 622국에 9490, 615-333, 5334 덕대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이어서 2003 여름 휴가 교통특별방송 자가정비 상식 퀴즈를 마련합니다. 자, 퀴즈도 즐기시고 자가정비 상식도 쌓는 좋은 시간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후반대에는 자동차문화연구소 전영선 소장과 함께 여름 특집으로 역사 속의 자동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행하시면서 교통제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료 전화입니다. 080-450에 800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휴가철 자동차 점검과 정비 상담 도움 말씀 주실 부분정비조합 정종환 부이사장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우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아침부터 푹 북지는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장시간 아마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좋지 않습니다. 가끔 그 자연 바람으로 기분 전환을 또 하셔야 될 텐데. 자, 그리고 그 자동차를 그 리모컨으로 잠겨 놓고 말이죠. 네. 피서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모컨을 이제 분실한다든가 젖은 그 호주머니에 넣다 보면은 또 이렇게 고장 일으킬 수도 있고 마모될 수도 있고 시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리모컨으로 이제 도어를 잠긴 후에요. 네. 열쇠로 도어를 열 경우 이제 도난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네. 도난 리모컨으로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리모컨이 없어 이제 시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도난 경보음이 이제 울릴 텐데요. 울리고 난 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멈추고 나면은 이제 엔진 키를요 2단 온 상태죠. 네, 계기판에 점등되도록 한 다음 오토 차량인 경우에는 이제 변속 레벨을요 네. B에서 R, L까지 한 2, 3회 정도 네. 움직인 후에 예. 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도난 경보 입력이 이제 해제됩니다. 아,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동이 걸릴 거고요. 네. 만약에 수동 차량인 경우는 이제 크러치를 밟은 상태에서요. 네. 키 온 상태입니다. 역시 상태에서 한 키를 온 상태를 껐다 켰다를 한 3회 정도, 예. 3회 정도 하신 후에 한다면은 이제 잠김 해제가 되면서 네.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요. 네. 물론 당황이 될 것입니다만 당황하지 마시고 도어 전체를 다시 한번 닫은 다음에 네. 다시 또 열쇠로 다시 열게 되면은 경보음이 울리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한다면은 틀림없이 시동은 걸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정도 다시 반복해서 네. 시동 걸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이렇게 만약에 네. 해제가 안 될 경우, 네, 한 네. 2회 정도 반복해서 네. 한다면은 해제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뒷문, 그 뒷도어가 이제 밖에서는 열리는데 네. 그 안에서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예. 뒷도어는 이제 운행 중 탑승자가 네.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도어가 열릴 경우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안정상의 이제 고려를 위해서 이제 닫힌 부위에 보면 안전 로크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 스위치 로크 상태에서 이런 로크 상태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는 열리지 않고요. 네. 단지 밖에서만 열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어린이들 탑승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을 밖에서 한번 여신 다음에요. 그 문이 닫힌 부위에 보면은 놓고만 네. 한번 해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자동차들이 이제 해변가에 다 주차가 좀 돼 있는데, 뭐 휴가를 보내는 차량들은 이렇게 세차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않도록. 네, 그렇습니다. 뭐 바닷가에는 아무래도 이제 염분이 있으므로 이제 네. 사체 부식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체의 비축 이제 도장 부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끓김이 있다든지 혹시나 이제 받침 부위가 있다든지 아니 찌큰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녹으로 인한 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붓이 생긴다면은 걷잡을 수 없도록 네. 아주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세차를 해주시고 또 실내에 이제 시트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실내를 완전 문을 활짝 열고 네. 환기도 한번 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부분 정비자 김종환 부이사장과 함께 자동차 점검 요령과 휴가지에서 자가정비 응급 정비 상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정종환 부이사장께서 그 자가정비 상식 퀴즈를 또 준비해 오셨는데 보니까 문제가 아주 좀 쉽네요, 오늘 또. 쉬운 것 같습니까? 어제 좀 어렵다 해서 좀 다소 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 듣고 계십니다.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민으로 듣겠습니다. 날 보러 와요.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 자가정비 상식 퀴즈. 세 분 들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 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면 별거 다 해야 돼요. 자, 오늘 또 운전하시면서 피곤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가정비 상식 퀴즈 시간입니다. 자가 상식도 배우시면서 퀴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맞추시는 분에게는 TVN 로고가 새겨진 고급 손목시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준비하시고요.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621국에 9490, 622국에 9490, 610에 5333, 5334 확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1번 배터리, 2번 시동 모터, 3번 와이퍼 모터, 4번 배터리 접지 불량. 네, 1번 배터리, 2번 시동 모터, 3번 와이퍼 모터, 배터리 접지 불량. 접촉 불량입니까? 네. 예. 본거 잘못 쓰셨네. 네. 접촉이죠. 예, 접촉이죠. 예. 접촉이죠. 예. 자,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에 누구십니까? 네, 포항 일동의 장석 의원입니다. 네, 문제 잘 들으셨죠? 얼핏 들었는데 지금 헷갈려요. 아, 그 라디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네. 네, 그 전화기를 방향을 좀 바꾸시면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정답은 3번 아닙니까? 3번, 예. 와이퍼 모터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번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후회 안 하시죠? 예. 예. 정답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은석 씨께서는 어떻게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가실 계획이십니까? 휴가 남이 쉴 때 저 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 아주 계획이 없으시네요. 예. 웬만하면 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다녀오셔야죠. 그러시군요. 예, 저 오늘 축하드리고요. 네. 예, 저 준비한 손목시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와이퍼 모터군요. 네, 예. 와이퍼 모터는 이제 우천시 예. 와이퍼를 작동할 목적으로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예를 들어서 엔진을 온 상태에서 네. 계기판이 희미하게 불이 들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예, 예. 만약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동이 이제 시동 모터가 불량일 경우에는 네. 뭐 딱딱딱 한다든지 뭐 네.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될 거고요. 네. 4번인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단자 이제 접촉 불량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무 감각이 없겠죠. 네. 그럴 것입니다. 그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정답은 와이퍼 모터였습니다. 네. 자, 듣고 계십니까?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으로 자가정비 상식 퀴즈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냉각수 오버히터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다음 보기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냉각수 부족, 2번 라지에이터 팬 고장, 3번 와이퍼액 부족, 4번 물펌프, 자, 일종의 워터펌프라 하죠. 물펌프 고장. 네. 1번 냉각수 부족, 2번 라지에타 팬 고장, 3번 와이퍼액 부족, 4번 물펌프, 워터펌프 고장. 이 네 가지 가운데서 하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누구십니까? 아, 예. 개인 택시 하고 있는 박용진입니다. 네.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아, 와이퍼 액 부족입니다. 와이퍼액 부족. 예. 운전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15년 됐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 예, 예. 예, 아침 식사하시면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축하합니다. 이 엄청난 선물과 이 엄청난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 예. 저 우리 동료분들하고 저 예. 가족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공항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발도 다 돼갑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 예. 차량 많습니까? 뭐 정체가 되고 있나요? 예, 공항에서 지금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출발 직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오늘 돈 많이 버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선물로 TVN 로고가 새겨진 고급 선물 시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한 문제 더 내죠, 뭐.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준비돼 있죠? 네네. 예. 보너스 준비돼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네. 1번 타이어 펑크, 2번 라이닝 마모, 3번 연료가 없어서, 4번 파워일 부족으로. 네.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맞은 것이라고 네. 했는데 타이어 펑크, 라이닝 마모, 또 연료가 없어서 파워 오일 부족이다. 네 가지 가운데서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이 가끔 보면 시동 꺼질 때 정말 애먹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예. 아마 전문가로도 한 번씩 예. 주행 중에 예, 꺼진다면 그렇죠. 당황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에 누구십니까? 아, 개인대시 하고 있는 박기습니다. 네, 강대선 씨. 예. 자, 문제 잘 들으셨죠? 문제는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자, 다시 네. 한번 내겠습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타이어 펑크, 2번 라이닝 마모로, 3번 연료가 없어서, 4번 파워일이 부족으로. 3번입니다. 3번 예, 연료가 없어서, 예. 연료가 없으면 시동이 꺼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십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강대선 씨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정체가 되고 있나요? 계시는데? 운전하신다. 아, 지금 손님에서 지금 빈차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도시가 예. 한산해진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셨는데. 예, 휴가를 다 빠져나갔는가, 영 손님이 없네요. 예. 어떻습니까? 큰일 났네. 네, 어떻게 우리 강대선 씨께서는 뭐 여름 휴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 올해는 휴가는 셋째 주에 우리 형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때 휴가금 보내려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아주 좀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가정비 상식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또 여러분들 전화 또 받고 상담받고 도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세한 노래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네,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도시고속도로 양방향 소통상태 아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권주희 통신원께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양산 이전부터 정체가 된다고 좀 전해오셨는데요. 자세한 교통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경주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에 나가 있습니다. 전정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휴가 차량들이 어제 이동이 다 되었는지 주말 일요일 경부고속도로가 부산에서 경주한 양방향이 너무 한산한 모습입니다. 본 통신원은 부산 용원서를 출발하여 현재 경주 나들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시관과 마찬가지로 부산 경주 간 양방향 소통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서울 방향으로 인부 간이 휴게소를 지나면서 짧은 구간 속도를 줄이고 이동되지만 꾸준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분 전 경주 나들목 요금소 내에서 승용차 2대의 측면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걸음 먼저 가겠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추돌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는 마무리되었지만 조금의 부주의와 양보 없는 운영으로 가족들의 즐거운 휴가길을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에서 통신은 전종근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치수 나들목에서 함안고개 방향 정체가 되고 있다고 지금 막 박수정 통신원 알려오셨는데요. 지금 남해고속도로에 나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에서 마산 구간 남해고속도로에 나가 있습니다. 김종근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습니까? 정체가 좀 되고 예. 네. 있나요? 지금 102번 남해 고속 시선 도로가 8월 2일이 어제 했지 않습니까? 어제 11시 양방향 정체로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흐려진 하늘과 비슷하게 피수에 과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유동 차량이 줄었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창원분기점에는 10번 남해 고속도로 서마산 나들목에서 동마산 경유해가지고
창원 분기점에 모여드는 모습 큰 차이가 없이 서로 양보하면서 질서정연합니다. 진례 나들목에는 진입하는 대수와 나가는 차 대수와 차례대로 양보하는 것처럼 한가합니다. 냉정분기점에는 104번 방향과 10번 양방향 대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행됩니다만 진례에서 104번 장류 방향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례 나들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만 통신은 지금 알려오셨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진주 분기점에서 사천 나들목 방향 약간 지체가 된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지방 소통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나가 있습니다. 박선혜 씨. 네,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은 나들이 가는 차량들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태화교에서 작천정이나 신불산 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제 속도를 밑돌고 있고요. 또 울산에서 밀양으로 이어지는 24호선 국도 성남사 방향으로도 언양 일대부터는 정체꼬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진주 관내로는 국도 전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3호선 국도 사천 방향으로 진주 분기점에서 사천 나들목으로 내려서는 차량들이 많아서 나들목에서 사천 공항까지는 속도감이 없는 모습이고요. 이후로도 삼천포항까지 가다서다가 두고 있습니다. 후방으로도 진주 시내를 빠져나오는 차량들도 사천 나들목 방향으로는 계양 오거리 일대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 덕산에서 대원사 구간으로는 양방향으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또 남해로 이어지는 남해대교 입구에서도 발이 묶이고 있다는 이정만 통신원 제보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잘 전해들었습니다. 2003 여름 휴가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FM 94.9MHz, 진주 지역에서는 100.1,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03.9,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102.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97.3, 전주 전북 지역에서는 102.7,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100.5, 원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105.9MHz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1분에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부시장님, 네. 아까 시동 관련 문제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휴가지에서 즐겁게 노시고 이제 막 집으로 출발하려고 했을 때 시동이 안 걸리면 참 해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시동에 관련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 참고를 좀 드리죠. 네, 아까 3번 문제 같은 이제 주행 중 또는 그 초기에든지. 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초기에 시동 걸 때 애로사항은 그런 경우는 이제 1번 문제가 있는데요. 초기 시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나 배터리 접지 불량인지 아닌지를 운전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터리 점포선을 이용해서요 시동을 거는데 항상 보면은 상대 차량이 동급 차량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아주 동급인 경우에는 상대 차량이 시동이 건 상태에서 네. 시동을 하시고요. 또는 그 상대 차가 차량이 아주 크다면 시동 건 차보다 크다면은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상대 차량보다 시동을 걸려고 하는 차량보다 상대 차량이 적은 차고 배터리 점프를 할 때 시동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항상 상대방 차가 시동을 건 후에 시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연료량이 항상 문제가 오기 때문에요. 연료량을 항상 어느 정도 적정한지를 많이 보시고요. 간혹 가다가 갑박 입고서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모르고 지나쳐가지고 네. 주행하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아주 고속도로에서 당황하고 운전에 장애가 오고 이런 힘든 현상이 예.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0리터가 연료 탱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속도, 네. 즉 경제속도로 에어컨을 켜지 않는 상태라면 네. 거의 100km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아. 단지 문제는 고속도로가 이제 정체 구간이라면 네. 다소 달라지겠죠. 예. 공전 상태에서도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너무나 당황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건 다소 피로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료 경고등이 점등된 후에 100km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점등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네, 100km까지. 네. 단지 문제는 이제 오르막길이 있다든지 네. 정체 구간에서는 예. 다소 이제 차이가 올 수 있고요.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는
연료의 바닥에 있는 연료량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인해서 네. 때로는 물론 시동이 한 번쯤 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항상 고속도로 상에서는 항상 평지가 네. 주로 있기 때문에 거의 100km까지는 경제 속도로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불안하죠. 운전자나 이제 그 산에 타고 계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주 그 연료 그 게이트를 이제 보다가 점등까지 들어왔다 하면은 예. 좀 불안한 건데 그렇습니다. 충분히 연료를 예.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예. 않겠습니까? 뭐 그리 하시고 또한 이제 주행하시다가 자동차에 의문이 난다든지 예.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휴게소를 들리면은요. 네네네. 각 자동차 그 제작사에서 예, 임시정비소. 예, 진입 네.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는 그 서비스팀이 네. 상주해가지고 무상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해수욕장에서도 보면은 그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해수욕장 근처에도 제작회사에서 서비스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예. 멀리 장거리 가시는 분들도 그 보험 자기 그 관련된 보험 회사에서도 출동을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도로상이라면은 이제 물론 자동차 제작회사에서는 원단에 물론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험사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사에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으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단지 이제 고속도로에는 거리 구간이 있더라고요. 뭐 네. 10km까지인데 예. 물론 초과된 경우는 뭐 초과 부담이 있겠죠. 네. 자, 출발하시기 전에 꼭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자동차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저 보험사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네. 것은 꼭 챙기시고 꼭 응급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다 챙겼는데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안 가져가시면 만약에 카메라를 꼭 미리 잘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저 여름이면 아무래도 브레이크 관련 쪽이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름철 되면은요. 아무래도 평소의 그 동절기보다는 네. 겨울 여름철에는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네. 브레이크를 잦은 브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브레이크에 이제 과열될 염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항상 보면 긴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병행해가면서 사용하시면서 브레이크의 안전에 도움이 올 것입니다. 네. 자, 2003 여름 휴가 교통 특별 방송 TVN 교통 시대. 자, 이틀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뭐 휴가지 자동차 점검 요령이라든가 차가 정비 궁금한 점을 풀어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분 정비잡 정종한 부이사장이었습니다.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을 약속해요 전국이 하나 되길 TVN 교통방송 네, 2003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 이틀째 TVN 교통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름 특집 역사 속의 자동차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문화연구소 전영선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우시죠? 예, 덥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부산 아하.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뭐 지금 아주 맑은 날씨에 무더운데요. 예. 서울은 비가 오고 있군요. 아,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면 부산에 가 있고 싶어요. 네, 언제쯤 안 내려오십니까?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니 내려오셔서 그 좋은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하는 저같이 가서 좀 해마도 좀 보시고. 제가 사실 부산에서 한 7년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자, 이제 그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네네. 서울에도 대단합니다. 하루에 30만 대씩 뭐 나가는 아하, 예. 네, 이제 지금쯤 아마 그 가족하고 자가용에 가족을 모시고 막 휴양지로 달려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옛날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휴가철에 그 자가용으로 세단형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휴가 때면 그 아이들하고 다 가다 보면 차가 비좁아서 네. 아이고 저 널찍한 차 배영하면 생각나네. 예. 예.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우리 그 요새 미니밴 네. 배영 널찍한 차가 등장해서 이 휴가철에는 상당히 그 쓸모가 있게 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또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휴가 때 그 캠핑카, 네. 예, 캠핑카가 등장해서 이제 예, 시대를 막 열고 있죠. 네. 예, 어떻습니까? 캠핑카 하나 갖고 싶으시죠? 정말 여유가 안 됩니다. 예, 승용차,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휴가에 가면 이제 일단은 뭐 밴이라도 좀 널찍하게 아이들 놀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하지만 가서 식사하고 잠자는 거는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휴양지에 가서 여관 잡고 식당 이용하는데 이 캠핑카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하나 옮겨놓은 거죠. 네네. 조그마한 아파트. 예. 그래서 안에서 한
서너 식구는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는 이 캠핑카가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개막됐습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국산 캠핑카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럼 뭐 상당히 비싸 한 8천만 원 정도 줘야 아. 완전히 이제 구비한 것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회원제로 모집한 회사도 생겨서 회원비 한 2천만 원만 내면 연중 쓸 수 있다. 네. 이런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캠핑 더군다나 휴가 때는 오토 캠핑 겨울에도 이제 오토 캠핑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토 캠핑의 시일처럼 따라다니는 캠핑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네네. 사실 이 캠핑카는 이 유럽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네. 미국에는 캠핑카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 캠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이는 그런 소형 캠핑카. 네. 그 다음에 뒤에 달고 다니는 거 있죠. 네네네. 뒤에 트레일러식으로 예, 달고 예.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모빌홈이라 그래가지고 고속버스만큼 큰 네. 아주 뭐 캠핑카 최고의 화로운 차죠. 예.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맨션 아파트로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친하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주로 그 이제 50대 이후에 네. 사회로부터 은퇴한 노부부들이 예, 예. 아예 집을 팔아가지고 이 모빌홈을 타고 미국 사람이 여행 굉장히 좋아하죠. 네네. 그리고 또 캠핑카가 휴가에만 쓰는 게 아니라 구미가국에서는 이 노동자들, 네. 예, 미국의 경우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노동일로 먹고 사는 이 일반 서민들이 그곳에 가서 방 얻으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캠핑카를 갖다가 이동하는 집으로 이용. 네. 대단히 그래서 미국에는 뭐 캠핑카가 이리저리 합쳐서 뭐 한 3, 4천만 원이 된다. 네. 예. 자, 이 캠핑카의 기원은 사실 15세기로 올라갑니다. 아, 예. 체코의 보헤미아 하면 생각나시는 거 네네네. 집시. 네, 집시. 예, 집시가 이 보헤미아 지방에서 15세기부터 이제 번져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들이 처음에는 걸어다니니까 유랑민족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걸어다니니까 발이 아이고 발 아파서 더 못 겠네. 이래서 나타난 게 집시 마차죠. 네. 이 마차 안에는 보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취사 시설 다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은 캠핑카의 시조다. 단지 말이 끌었을 뿐이지. 근데 그 유명한 또 이것을 대변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카르멘이란 영화 보셨어요? 아, 예, 예. 예, 기억나시죠? 네. 그 프랑스의 작가 그 프로스포 메리메가 만든 쓴 소설을 갖다 영화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그 중에 그 아주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집시 처녀 칼멘 시타. 이 칼멘 시타에게 반한 스페인의 한 병졸 돈 네. 5세가 너무 사랑에 눈이 어두워서 탈영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호소하는데.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쭉 가는 장면에 보면 이 노을이 지는데 그 집시 마차 그 지붕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뒤에 마차 밑에서는 냄비 숟가락 이런 게 달랑달랑 소리가 내고 그 위에 남자 칼멘하고 호세가 걸터앉아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노을 속으로 싹 사라지는 거. 네. 그러다가 이 문학에도 캠핑카가 등장을 해요.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너무 유명하죠. 네. 이 영화로도 소설로도. 예, 이 쓴 사람 쥐 베르누 19세기 말에 그 프랑스의 공상과학의 대가죠. 이 양반이 이지움의 더 스팀 하우스 그러니까 전기집이라는 것을 소설을 했어요. 네. 이때에 자동차는 막 생겨나서 이제 걸음마를 하고 이제 실용을 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이었어요. 네. 귀했고. 근데 대신 기차는 유럽에 많이 돌아다녔죠. 네. 근데 이 작가가 보니까 기차가 도대체 불편해. 네. 내일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공상을 한 게 길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스팀하우스, 전기기차 그 안에 식당, 뭐 당구장, 침실 뭐 다 준비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다 구비를 해가지고 길만 있으면 다니는 그리고 이제 내지를 즐기는 이게 이제 문학 속에서 캠핑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정식으로 최초의 캠핑카가 등장한 역시 미국입니다. 네. 1908년 어느 날 그 헨리 포드 유명하죠? 네. 편지가 왔더랍니다. 아. 나는 시카고에 사는 집시인데 돈 좀 벌었수다. 아. 그런데 내가 다니는 그 집시 마차가 너무 닥달서 엉덩이가 아파서 못 타고 다니거든. 네. 당신 자동차 박사니까 이게 집시 자동차 하나 만들어 주시오. 예. 이래서 헨리 포드, 포드 회사에서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최초의 그 캠핑카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것이 말이죠. 20년대 초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가 됐었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캠핑카가 발전하면서 1920년대 들어서 또 이 캠핑카 역시 이제 오토 캠핑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오토 캠핑을 유행시킨 사람이 또 헨리 포드입니다. 네. 1913년에 헨리 포드는 그 자기 회사에서 만든 트럭 2대를 가지고 개조를 했어요. 하나는 침실, 응접실, 또 한 대는 이제 식당하고 당구장까지 만들어서 당시에 그 친구로 아주 상수수정 친구가 많았어요. 토마스 에디슨, 네. 그다음에 데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의 그 파이어스톤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창업자들 해가지고 이 2대 차를 타고 1913년 여름부터 디트로이트 근방의 5대호 유명하죠. 네. 그 5대호 호숫가에서 오토 캠핑을 즐기면서 이게 이제 상류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냥 곧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이래서 미국에 1910년대 초부터 오토 캠핑 아주 유행을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오토 캠핑은 사실 처음에 그 등장할 때는 꼭 텐트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네, 그렇겠죠. 인디안 영화 보면 옛날에 우산식 텐트가 있죠. 네. 이 펼쳐지는 거. 그래가지고 거들 때는 그냥 접어버리면 그대로 가지고 다녔으니까 이 텐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오토 캠핑이 좀 일찍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아하, 예. 1915년에 지금의 연세대학의 창업자인 창설자죠. 예. 언더우드 박사. 아. 너무 유명하죠. 초대 언더우드 박사가 1915년 자기의 그 자가용 밀리스 오버랜드를 가지고 가족을 태우고, 가족들 전부 다 우리 저 해수욕장 가서 지내자. 예. 이래서 황해도 구미포 해수욕장. 그때는 남북 분단이 안 됐으니까. 네네. 서울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 구미포 해수욕장 모래사장 그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인디안 TT 그 텐트를 쳐놓고 여름을 보내게.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들 시작해서 상류층에서 이제 고도 캠핑 시작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1970년, 85년 100만 대 넘어가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민의 오토 캠핑 그렇게 유행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제 85년 100만 대 넘어가서 우리가 경제가 상승되면서 자동차 시장 개막되고 이 고속도로가 천국을 커버하니까 뭐 좋은 곳 다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실 오토 캠핑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네. 활성화된 게 고속도로에. 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죠.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은퇴 이후에 기력이 있을 때 노후에 이 그건 캠핑카 이제 하나 장만해서 예, 일본하고 대만만 해. 빨리 하고 장마 뒤에 햇살 내리는 날에는 구들장 고친다고 하는데 오늘같이 햇빛 내리는 날에는 자동차 손질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네. 시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맑은 날 차를 이제 문을 활짝 좀 열고 네. 이제 히트도 좀 돌려가지고 네. 아, 히트를 빼놓고. 예, 히트를 좀 돌려가지고 이제 습기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차 매트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닥 매트도 이제 좀 드러내셔가지고 이제 습기도 좀 말리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죠. 어떤 분들은 또 에어컨을 이렇게 켜놓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에어컨보다는 히터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낫죠. 이제 뭐 습기 제거에는 이제 열이 네. 최고니까. 네. 그리고 이제 습기가 없습니다. 이 히터 바람 자체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브레이크도 구조 종류가 참 많지요? 많죠. 예, 예. 뭐 먼저 그 디스크 브레이크 구조부터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브레이크 장치 중에서 디스크 브레이크의 구조를 좀 보면요. 로터 또는 디스크는 힐 허브. 네. 힐 허브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힐 허브에 고정이 되어 있고 구동축이 회전하면은 타이어와 함께 회전을 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캘리퍼 암의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패드를 움직여가지고 회전하는 디스크를 멈추게 하면은 타이어도 회전을 멈추게 하니까 네.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네. 그 피스톤 말씀하셨는데 역시 피스톤도 브레이크의 구조 일종이라고 봐야 그렇죠. 됩니까? 예, 네. 캘리퍼 내에 내장이 되어 있죠. 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이제 발생된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서 이제 패드가
디스크 로터를 압착해서 이제 제동력이 발생이 되죠. 네. 그 브레이크 그 캘리퍼는 어떻습니까? 예, 캘리퍼를 말씀드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의 그 주요 부품입니다. 네. 디스크에 안장을 걸친 그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면은 패드가 디스크를 양쪽에 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제동력을 발생시키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발생된 유압이 마스터 실린더로부터 도달하면은 패드가 디스크 로터를 양쪽에 이렇게 압착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제동력 발생시키고요. 네. 캘리퍼에는 실린더와 피스톤 그리고 패드가 설치가 됩니다. 네. 역시 뭐 그 라인이라고 하는 그 패드, 또 브레이크 패드도 한 중요한 부분이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패드와 라이닝은 좀 구분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이닝은 둥그렇게 이제 초승달처럼 생겼고 네. 패드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닝과 패드는 좀 구분을 지어주시고요. 네. 실 실린더에 가해진 그 유압에 따라서 브레이크 디스크에 압착하고 제동력을 발생시키는데 디스크 브레이크의 그 캘리퍼 내에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 패드의 그 소음하고 수명인데요. 네. 예. 대개 이제 그 차종에 따라 약간 시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15,000km에서 20,000km 사이에서 이제 패드의 수명은 다 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라이닝은 그보다 한 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브레이크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특히 장마철에 피를 먹게 되면은 어떤 영향력을 좀 낳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저 수분을 머금게 되면은 네. 제동 거리가 길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빗길에는 그 제동 거리를 확보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물론 타이어의 어떤 그 문제도 이제 제동 거리와 연관이 있겠지만은 네.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장치에서 이제 비를 머금게 되면은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네. 이런 걸 대비해서 안전거리 확보가 좀 그렇죠. 중요하리라고 예. 봅니다. 말씀이죠. 가끔 뭐 이렇게 정비 상담에 이제 허브 관련해서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예. 허브에 대한 설명들 좀 덧붙여주시죠. 허브는 이제 차축에 끼워지는 구멍이죠. 이제 이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네. 힐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타이어를 그 허브에 부착하기 위해서 이제 볼트, 너트를 각각 이제 허브 볼트, 허브 네. 너트라고 합니다. 힐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허브 오너먼트라고 합니다. 허브 베어링의 그 마모나 유격이 발생해도 핸들 주행 중에 핸들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 저도 이제 이 방송 때문에 그 기초적인 장비 용어 공부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데 아마 우리 운전자분들도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그 브레이크 중에서 용어가 긴데 그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라는 그 구조는 또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어떤 그 아마도 우리 부분입니까? 이제 운전자분들이 이제 그냥 디스크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브와 결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와 함께 회전하면서 브레이크 제동 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네. 그 온도는 약 400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벌겋게 색깔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마찰면하고 마찰면 사이에 그 냉각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벤틸리티드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럼식 구조를 이제 드럼식 브레이크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디스크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힐 실린더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유압식 드럼 브레이크에서 마스터 실린더부터 이제 유압에 따라 그 브레이크 슈 라이닝이죠. 네. 이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닝의 어떤 그 해당이 되는 브레이크 슈. 이 슈는 브레이크 드럼의 내부에 설치되는 그 반달 모양이죠. 네. 철제 부품이죠. 마찰제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첨부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실 실린더에 가해진 유압에 따라서 브레이크 드럼에 압착하고 제동력을 발생시킵니다. 네. 유압이 해제되면은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원래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고 제동이 이제 풀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여건 그 브레이크는 이제 생명과 직결이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끔 그 대형 트럭들 보면 브레이크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예. 그 브레이크 실 실린더를 말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디스크 타입에서는 이제 그 캘리퍼는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는데요. 예.
브레이크 힐 실린더 자체가 이제 그 오일 누유로 인해서 이제 네. 그 브레이크가 아. 제동력을 예.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차 이런 그 승용차는 이런 염려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 ABS 장착 차량인 경우에는 그 뒷부분도 이제 디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즉 라이닝을 쓰는 그 승용차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자주 이제 점검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장 주의할 점은 내리막길에서 속도에 의해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이제 제동을 하기 위해서 깊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때문에 네. 그만큼 큰 힘이 네. 필요하죠. 이 급제동 예. 이것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한다 하더라도요. 무엇보다도 자주 이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티벤개동 시대. 자, 오늘은 이제 현대자동차 정비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정비에서부터 관련 정비업소 정비 상담을 받아야 할 부분까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621국의 9490, 622국의 9490, 612-5333, 5334 전화 넉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 되겠습니다. 장은숙입니다. 당신의 첫사랑.